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데미안은 아마 성장 소설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읽고 있고 또 많이 권장되기도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소설입니다. 일단 줄거리를 얘기하자면요. 줄거리는 싱클레어라는 한 소년이 주인공입니다. 싱클레어는 굉장히 평범한 소년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뜻하지 않게 크로머라는 조금 불량스러운 소년과 만납니다. 그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어울려서 놀다가 크로머가 좀 나이가 약간 한두 살 많은 그런 설정으로 나오는데 이 싱클레어가 약간 거기서 너무 과장스럽게 나 이런 것도 해봤다. 나 이런 것도 훔쳐봤고 막 이런 것도 해봤다 해가지고 약간 영웅 심리가 발동돼가지고 약간 허풍을 떨어요. 근데 그거를 크로머가 캐치합니다. 너 그거 훔쳤어? 야, 그러면 나 그 아저씨한테 일러야겠네. 그 아저씨가 이거 지금 범인 찾고 있는데, 나 이거 그 아저씨한테 얘기하면은 상금도 받을 수 있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당장 가서 알려야지. 하니까는 싱클레어가 이제 겁에 질려요. 그래서 제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나 이거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는 서로 비밀로 해달라고. 그러면서 크로머는 돈을 요구합니다. 그럼 돈 좀 갖고 와. 그래서 본인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돈을 갖다 주는데 이 정도 돈이면 야, 어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아저씨한테 얘기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협박을 해요. 그리고 계속 돈을 상납하고. 자, 이런 어둠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때 싱클레어 학교에 데미안이라는 한 소년이 전학을 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보다 역시 한두 살 정도 많아요. 별로 관심을 두진 않았는데 오히려 관심을 가진 거는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데미안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딱 보니까는 자기 집 앞에 있었던 어떤 새의 모습을 막 스케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는 자기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서 새 스케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싱클레어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데미안이 자꾸 말을 걸어요. 학교길에. 그러다가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카인과 아벨의 얘기를 해줍니다. 카인과 아벨의 얘기는 뭐냐면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건데 성경에 아담과 이브라는 처음에 최초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 최초의 인간의 두 아들이 카인과 아벨이에요. 형과 동생. 카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둘 다 이제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바칩니다. 물론 이제 카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는 어떤 수확물을, 그 다음에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니까 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카인 건 안 받아요. 그리고 아벨 것만 받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막 그 또 하는 얘기가 야 이거 하나님은 뭐 육식주의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농담이고 카인이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얼굴 낯이 변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얘기해요. 너 얼굴색이 지금 별로 안 좋네. 너 지금 죄가 가까이 온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카인에게 얘기를 하는데 카인은 분이 안 풀려가지고 동생을 불러내가지고 들판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야, 네 동생 어디 갔니? 라고 하니까는 카인이 왜 맨날 나한테 동생 얘기를 물어? 내가 뭐 동생 따까리도 아니고 왜 나한테 맨날 물어야 하니까는 야, 땅에서 네 동생 피해 냄새가 진동을 한다. 라고 하면서 카인을 추궁합니다. 카인은 모든 게 다 밝혀진 걸 알고 자, 저를 이제 추방하시면 사람들이 저를 죽일 텐데 저한테 어떤 보호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너를 안 죽일 거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에게 표식을 줄 거야. 상징을 줄 건데 사람들이 너의 표식을 보면은 죽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카인의 상징, 카인의 표식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야 싱클레어 들어봐. 사실은 카인은 그런 죄를 저지른 그 죄인 나부랭이가 아니고 약해 빠진 사람들이 아니야. 진짜 약한 사람은 일반인들. 그런 애들이 정말 약한 사람이고 카인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자였던 거지. 그래서 카인이 어딜 가든지 그 약자 나부랭이들은 실제 나부랭이라 그래요, 책에서는. 그 약자 나부랭이들은 카인을 존경하고 두려우며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야. 야, 근데 이거 뭔가 좀 창피하잖아.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
카인은 좀 신이 가진 표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건드리는 거지. 우리가 진짜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은 저 신의 표식 때문에 카인의 표식 때문에 못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한 게 아닐까? 즉 카인은 정말 세계에서 보기 드문 아마 강자, 초인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싱클레어는 좀 해석을 이상하게 하네. 그러고서 아버지한테도 물어보는데 그거는 아버지가 좋은 해석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친해지는데 자 이제 데미안이 싱클레어 얼굴에서 너 좀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고민이 있냐? 좀 나한테 얘기를 해봐 하니까는 싱클레어가 머뭇머뭇하다가 크로모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쪽팔리게 싱클레어가 막 엉엉 울어요. 그리고 아마 제 얘기를 듣는 남자분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남자가 거의 중학생이 됐는데 우리 반 애한테 괴롭힘을 당해. 근데 그걸 내 친구에게 얘기하는데 막 엉엉 울어. 이거는 거의 자존심이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진 상태. 그리고 다음에 걔를 봐도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싱클레어가 딱 그런 상태가 돼요. 데미안이 어떻게 손을 써줘가지고 크로모를 해결해줘요. 크로모가 보면은 싱클레어를 보고 이제 슬슬 피해요. 근데 싱클레어도 데미안을 보기가 껄끄러워요. 왜냐? 내가 엉엉 울었으니까 얼마나 쪽팔려. 그러니까는 데미안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 상급 학교에 진학할 시긴 다가오고 둘은 다른 학교로 갑니다. 싱클레어는 집을 떠나서 기숙학교로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싱클레어의 방황이 시작돼요. 많이 이제 술도 마시고 술도 엄청 많이 마셔요. 그리고 학교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불량스러운 길로 빠지다가 방황에 방황을 거듭할 때 산책을 하고 있던 중에 정말 이상적인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뭐 소심한 우리 싱클레어는 얘기도 못 걸어보고 그냥 이름은 단테의 신곡에 있는 베아트리체 갖다 붙여요. 그냥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야 어떻게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없을까 하는데 만나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냥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왜 자꾸만 데미안 얼굴이 돼가지? 뭐 이런 느낌을 받아요. 뭐 그거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답답한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도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편지에 답장이 왔는데 그때 그 유명한 얘기가 아프락사스 얘기예요. 거기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새는 치열하게 알을 깨고 나오나니 그 알은 곧 세계일지어다. 누구든 태어나고자 한다면 우선 그 세계부터 파괴해야 하는 법. 새는 하느님에게로 향하고 우리는 그 하느님을 아프락사스라고 부른다. 뭐 이런 알쏭달쏭한 메모를 받게 돼요. 근데 베아트리체도 만나고 데미안의 이런 쪽지를 받으면서 싱클레어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중에 아름다운 어떤 멜로디 소리에 끌려서 교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스토리우스라는 어떤 오르간 연주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예술과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 이 사람이 아프락사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을 받으면서 싱클레어는 점점 성숙해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싱클레어가 나도 좀 심했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좀 그런 꿈 얘기는 좀 그만하시고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달라 라고 하면서 이게 피스토리우스에게 대놓고 퉁명스럽게 얘기하면서 둘 사이는 끝나게 돼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바 부인을 만나면서 본인의 어떤 영적인 스승, 영적인 안내자를 만났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에바 부인 또한 싱클레어에게 어떤 사랑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을 채워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데미안과도 만나는데 데미안은 역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 있었고 싱클레어도 역시 점점 성숙해 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둘이 유럽의 어떤 앞날과 그런 세계의 어떤 변화적인 그런 뭐 운동성 이런 걸 얘기하는데 1차 세계대전이 나고 둘은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미안과 싱클레어 모두 둘 다 부상을 당했는데 또 우연치 않게 싱클레어가 옆을 보니 데미안이 있었어요. 자, 그 데미안이 마지막으로 싱클레어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다음에 어떤 힘든 일,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네 옆에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네 내면의 귀를 기울여 봐. 그러면은 그 내면의 목소리에는 나와 우리 어머니 에바 부인이 너에게 얘기를 해줄 거다. 라고 하면서 싱클레어는 다음날 눈이 뜨니까는 데미안은 사라지고 없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야기는 끝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데미안을 읽으면서 사실은 주인공은 싱클레어죠. 싱클레어의 어떤 성장 소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싱클레어가 많이 성장을 했나요? 글쎄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평범한 소년의 모습, 그러다가 중2병, 술 좀 마시고, 물론 대부분 술은 우리는 안 마시지만 중학교 때. 그러다가 조금 마음 다잡고, 그러다가 좀 정신 차리는 모습. 그게 과연 진정한 성장일까요? 성장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는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싱클레어가 특히 위험하다. 혹은 성장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정한 성장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즉, 데미안은 싱클레어라는 인물의 프롤로그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작가는 본인이 어떤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우울증 치료를 칼 융의 어떤 제자에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칼 융은 어떤 거를 주장했냐면은 개별화 혹은 개인의 어떤 그 하나됨을 주장했는데 뭐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에고, 자아, 그리고 자기의 어두운 억누르고 싶은 억압된 충동 같은 부분, 그걸 그림자, 그리고 자기의 어떤 여성스러운 부분, 그거를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아니마 아니면은 여자는 아니무스, 이런 부분이 모두 총체적으로 하나가 됐을 때 개별화가 된다라 그래요. 그 개별화는 하나의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계속 지속되는 과정이에요. 제가 싱클레어에게 가장 위험하고 조금 저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크로모에 대한 기억이에요.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만날 때마다 싱클레어가 가장 피하고 싶은 대화의 주제가 나 엉엉 울면서 나 어떻게 데미안 형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크로모 얘기예요. 크로모 얘기는 둘 다 금기사항 터부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둘 다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즉, 싱클레어가 가장 피하고 싶은 주제, 가장 억누르고 싶은 나의 어두운 면, 그 그림자. 싱클레어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거를 맨 마지막 순간까지도 싱클레어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싱클레어가 진정한 개별화가 있고 싱클레어가 진정한 성장을 했더라면은 그 크로모에 대한 얘기도 스스럼 없이 했어야 됐을 겁니다. 그러나 싱클레어는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표식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도 나와 같은 표식이 있었어라고 하는데 저는 데미안이 어떤 개별화를 이뤄낸 인간 혹은 성장의 이상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데미안은 강함을 상징하는 인간일 뿐입니다. 데미안에게는 약함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 혹은 약함이 데미안의 그림자예요. 데미안은 약한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 약함을 전적으로 띠고 있는 인물이 싱클레어예요. 싱클레어는 약자의 대변인이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약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데미안은 자기의 그림자인 약함, 이거를 싱클레어에서 발견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싱클레어를 자기 삶 안에 끌어들이면서 자기의 약한 부분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해요. 싱클레어를. 싱클레어가 방황하고 있을 때 데미안을 만납니다. 둘이 얘기를 해요. 싱클레어가 우리 술이나 한잔 할까? 데미안이 너 술도 이제 하니? 그러니까 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싱클레어가 센 척해요. 물론 데미안은 간파했겠죠. 센 척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둘이 얘기를 하면서 싱클레어는 조금 막 나가는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살면 어때서? 이렇게 사는 것도 좋잖아. 그러니까는 데미안이
네가 뭐에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너를 이해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고, 그리고 처음에는 물론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좋을 거야 라고 싱클레어를 감싸줬지만 결국은 싱클레어를 놔두고 떠납니다. 아무 얘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즉, 그 유약한 모습, 센 척하는 모습을 데미안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끌어안고 싶지도 않고, 그런 유약한 모습은 데미안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가장 자기의 어두운 면이 그 유약함을 극복하는 건데, 데미안과 피스토리우스, 에바브인을 통해서 점점 강해지지만 데미안만큼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는 걱정되는 것은 싱클레어가 과연 자기의 이 그림자, 크로모에 대한 기억, 그리고 자기의 약한 부분, 이거를 끌어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단서가 책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싱클레어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기의 내면이 진정으로 궁금한 사람,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진정으로 찾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술을 사랑했던 한 청년. 싱클레어 얘기냐고요? 아닙니다. 히틀러 얘기입니다. 히틀러도 싱클레어와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칼 융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히틀러를요. 히틀러는 자기의 그림자를 극복하지 못한 인간이다. 싱클레어는 위험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이 데미안의 후편, 아마 그 책의 제목이 있다면 싱클레어가 됐을 텐데 그게 사실은 되게 궁금했지만 후편은 없습니다. 싱클레어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싱클레어가 과연 자기의 그림자를 충분히 통합시켜서 개별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갔을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고민하는 인간으로 남아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데미안의 책을 덮을 때 의식의 성장이란 이런 거군, 성장이란 이런 것이군, 안도하면서 책을 덮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좀 찜찜한 느낌? 어딘지 모르게 뒤끝이 개운하지 않다 라는 여운을 남긴 책이 데미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댓글에 의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